여러분, 혹시 그런 마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오면 길이 먼저 사라지고 사람보다 소문이 더 오래 남는 곳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40년 전, 지도에도 작게 찍혀있던 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 겨울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애써 모르는 척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우물 속에서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이름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겨울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눈이 가장 많이 오던 해.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11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산등성이가 하얗게 뒤덮였고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맴돌고 저녁이면 물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의 말소리가 얽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종구가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15살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늘 주머니에 돌멩이를 몇 개씩 넣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두레박줄을 잡아당기다 말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불렀나? 바람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낮게. 종구야. 그는 줄을 놓쳤습니다. 두레박이 우물벽을 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물이 출렁이며 어둠이 흔들렸습니다. 종구는 한참을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검었습니다. 하늘이 비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소름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종구는 밥상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물에서 누가 나 불렀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들었습니다. 겨울엔 바람이 별소리를 다 낸다. 짧게 말했지만 밥을 뜨는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아니, 그냥 바람 아니었어. 분명. 종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긴 밖에서 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종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밥을 삼켰습니다. 국이 평소보다 짜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눈이 밤새 쌓였습니다. 사람 무릎까지 잠길 만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을 개들이 한꺼번에 짖었습니다. 짧게 그리고 길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입김이 허공에 엉켰습니다. 우물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종구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등이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조금 기울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종구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깨를 붙잡았는데 아이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종구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 있어. 뭐가? 사람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여자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비명은 곧바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먼저 들이켰고 그 다음에야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마을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밤. 그날 이후로 종구는 해가 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말소리가 벽처럼 둘러싸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앉으면 마을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작은 소리도 또렷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종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고 벽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한 번 마루 쪽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종구야. 아주 낮게 숨과 함께 새어나오듯 종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동공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자기 숨소리조차 방해가 될까봐. 나 여기 있어.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종구의 손이 이불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바깥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종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먼저 고개를 돌린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종구는 다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집 안에서는요. 며칠 뒤 마을 사람 몇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미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울 장작값이 어떻다느니 눈이 너무 빨리 온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눈길은 자꾸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아니지만 그날 마루 끝에 앉아있던 노인의 손이 자꾸만 무릎 위를 문질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흙을 털어내듯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날 미자 혼자 아니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장터 다녀오던 길에 누가 따라붙었다는 말이 있었어. 이야기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종구 아버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짚고 지나갔습니다. 괜한 소리 돌지 않게 하소. 낮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자 이야기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한 번 더 크게 내렸습니다.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 놀다가 어른들에게 혼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종구가 그 돌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입김이 거칠게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뭐하냐? 아버지였습니다. 종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하나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종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얼음을 깨듯 천을 떼어냈습니다. 작은 버선이었습니다. 아이껏. 안쪽에 붉은 실로 수를 놓은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 그 글자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종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물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버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구를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턱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가 버선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묻어. 왜? 종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히 또 소리난다. 누가 소리내는데? 그 말에 아버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구는 그걸 봤습니다. 며칠 뒤 종구는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레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자야. 작게 불렀습니다. 물결이 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 종구가 돌아봤습니다. 그날 뭐 있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구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 속 어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우물 가장자리를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어른들이 처리할 일이다. 어른들이 뭘? 그 말 끝에 아버지의 숨이 한 번 크게 들렸다가 나왔습니다. 못 본 걸로 해라.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고 명령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종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밤마다 우물 쪽을 향해 누웠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눈은 멎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하얗게 잠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때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사라진 날 이야기는 겉으로는 단순했습니다. 해질 무렵 장터에서 돌아오다 길이 미끄러웠고 우물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것. 어린아이였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투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장터에 함께 갔다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난 먼저 왔어. 미자는 뒤에 있었지. 아니, 같이 오다가 중간에 헤어졌어. 비슷하지만 정확히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젖은 나무 토막처럼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눕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겹쳐졌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먼저 밀었어. 그만해. 장난이었어. 장난. 그 단어는 유난히 가볍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구는 그 회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지만 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세게 내리치는 소리도.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아이들 일이다. 짧았습니다. 그만 묻어. 묻어. 그 말이 창문 틈을 타고 나왔습니다. 종구의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나무결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게 내쉬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안쪽에서 천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종구는 그 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끝으로 눈을 긁었습니다. 눈 아래에서 단단한 얼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음 위에 작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 두드린 것처럼. 종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줄을 직접 묶었습니다. 허리에 감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릴 때 쓰던 굵은 밧줄이었습니다. 손에 감긴 밧줄이 거칠었습니다. 섬유가 피부를 스쳤고 살이 조금씩 쓸렸습니다. 종구야.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물 안은 까맸습니다. 별빛도 닿지 않았습니다. 종구는 발을 걸쳤습니다. 차가운 돌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숨이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몸을 내렸습니다. 밧줄이 삐걱거렸습니다. 손바닥이 따끔거렸습니다. 얼음기 섞인 물 냄새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끊어지듯. 올라와 제발. 종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딛고 한 칸. 다시 한 칸. 손끝이 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이 베이는 것처럼. 그 순간. 종구야. 바로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떴습니다. 물 위에 뭔가 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천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종구의 숨이 끊어질 듯 멈췄습니다. 손이 벽을 놓쳤습니다. 물속으로 반쯤 잠겼습니다. 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종구.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종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손이 무언가를 붙잡았습니다. 살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비명.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밧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구의 몸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팔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팔은 미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때도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종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의 바닥. 우물에서 끌어올린 것은 미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팔뼈 하나. 이미 오래 물을 먹어 희게 바랜. 살점은 거의 남지 않았고 손목에 감겨있던 붉은 실만이 겨우 형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길이 서로를 향했다가 다시 우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야. 아무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종구의 아버지는 그 팔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흙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얼음 섞인 진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소리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12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겨울이 빨리 왔다고 했습니다. 눈이 쌓이던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영수였습니다. 장난이 심했고 잘 웃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또래 아이들과 우물가에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밀지 마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웃음소리. 그리고 미끄러지는 소리. 첨벙. 그 뒤로는 물이 출렁이는 소리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른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먼저 울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달려갔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우물에 뛰어든 사람이 종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물속에서 아이를 끌어올렸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손을 짚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만 벌린 채로 하얀 김만 내뿜었다고. 그날 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애들 장난이었다. 누구 하나 죄인 만들 순 없잖아.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지. 말들이 오갔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결국 사고로 덮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수는 발을 헛디뎠고 아이들은 놀라 달아났을 뿐이라고.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종구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손등에 핏줄만 붉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뒤 미자가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그날 우물가에서 아이들과 말다툼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영수 얘기 아무도 안 해?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아이들 중 하나가 종구였습니다. 종구는 그 장면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떠올랐습니다. 미자의 얼굴. 붉게 상기된 뺨. 눈이 매섭게 반짝이던 순간. 다 알아. 우리 아빠가 말해줬어. 그 다음은 흐릿했습니다. 밀치는 손. 미끄러지는 발. 우물 가장자리에서 허공을 휘젓던 손. 종구는 그때 잡지 못했습니다.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종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어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다. 아이들 인생 망칠 순 없잖아. 그리고 종구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알았을 겁니다. 우물 앞. 종구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도 알고 있었지.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영수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 다들 떨고 있더라. 무섭다고. 그의 손이 종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또 덮었어. 말끝이 무너졌습니다. 또. 종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망가질까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종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물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구는 다시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엔 덮지 마.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몸을 완전히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를 조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것, 하나는 아직 형태가 남은 것. 종구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천천히 둘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물은 메워졌습니다. 흙이 쏟아졌습니다. 삽이 여러 번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이름도 미자의 이름도 모두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구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흙을 한 사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괜찮다.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몇 해 뒤 종구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던 자리는 작은 비석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름 2개. 그리고 짧은 문장. 그 겨울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어쩌면 그 소리를 누군가는 아직도 이름 부르는 소리로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